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사회 곳곳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폭로에 미투 운동과 함께 위드 유에도 많은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투 운동이 이렇게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지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케이스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투 운동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이 워낙에 많아서 이름만 얘기를 하면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직함이나 극단의 이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자세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분은 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극단 번자기 대표 조모 씨가 구속이 됐어요. 근데 구속은 첫 케이스라서 이분은 성관계는 인정을 했는데 성폭행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는 좀 다르게 보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됐죠. 사유는 이제 그 범죄 소명이 됐고 충분하고 그리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그 조증윤 대표라고 하는데 김해에서는 연극계에서 꽤나 알려진 인물이라고 하고요. 이 지금 영장에 청구된 범죄 사실이 2007년부터 2012년 동안에 당시 16세, 18세 여학생 2명에게 간음행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지금 구속영장 청구되는데 그 적용되는 법조는 아청법이라고 그러는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위력에 의한 그 간음으로 그 범죄 사실이 의율이 됐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폭행 협박이 없다 하더라도 그거보단 낮은 단계 위력만으로도 이런 추행이나 간음이 있을 때 처벌하는 그 조항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조중윤 대표는 본인이 이게 서로 간의 호감에 의한 합의, 화관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만은 당시 16세, 18세 여학생들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대표와 사랑을 해서 화관을 했대. 이건 굉장히 전형적인 변명으로 좀 그 피해자들을 대단히 모욕스럽게 만드는 주장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 영장이 발부될 때는 동영상을 찍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에 비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고, 그리고 피해자 가운데 이 폭로 이후에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사과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자 메시지 내용 안에도 그 피해자가 본인에게 뭔가 이 호감이 있었던 것처럼 하는 내용이 좀 들어 있어요. 그렇지만 피해자들의 나이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에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 사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이윤택 씨를 고소를 했고 지금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폐지된 친고죄 때문에 사실상 좀 쉽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미투 운동 때문에. 2013년 6월에 친고죄가 폐지되는데 그 이전에는 고소를 해야만 처벌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윤택 씨과 관련된 그 폭로들이 거의가 10년이 훨씬 넘어 2000년대 초반이나 이런 2010년 이 정도의 사건만 지금 이제 폭로가 됐는데 연극계에서 그 여성 연극인들이 변호인단을 꾸려서 지금 고소를 했어요. 피해자들이. 이 안에는 이 2013년 6월 이후 사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2010년 4월에 이 상습범들을 가중처벌하는 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윤택 씨를 상습 강간이나 상습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려고 하면은 이 상습의 경우에는 고소 기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친고죄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습성을 입증을 하면은 이 친고죄 폐지 이전에 2010년 그런데 2010년 4월부터 2013년 6월 사이에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찰에 이윤택 씨의 이 성폭력과 관련해서 수사를 지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음악인 남궁현 씨가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지금 피해자 진술하고 다른 상황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폭로자가 본인 남군영 씨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네. 이 성범죄의 특징은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의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네. 지금 이 남군현 씨 사건의 경우에도 남군현 씨가 그런 이제 그 과도한 요구를 한 것에 증인이라고 하면은 방송 작가가 한 명이 있어요. 예. 근데 이 방송 작가, 이 폭로자의 주장에 의하면 방송 작가도 좀 이 남군현 씨의 그러니까 과도한 그 요구에 부당한 요구에 편승했던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유일한 증인이 지금 폭로자보다는 남궁현 씨에게 우호적인 증인이라는 면에서 지금 이 폭로자의 경우에는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이 폭로자가 문자 메시지 같은 걸 갖고 있다며 좀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남궁현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 그리고 굉장히 그 구체적이고 그리고 일관된 주장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법정에 가서야 진위 여부가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지난달 28일 인터넷에 올라온 첫 번째 글이 이 초성을 지금 사용했단 말이에요. 니은, 기억, 이응으로 돼 있고 물론 이제 대중음악가이면서 드러머라는 식으로 지목을 했는데 관련된 내용에서 변호사의 얘기로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니은, 기억, 이응이고 초성이고 이름이 거론이 되지 않았고 근데 이것이 어떤 성립될 수 있는 건인가? 허위 사실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는데 이 건이 접수가 될 만한 내용입니까? 가능한가요? 그 폭로하신 분이 올린 글 내용에는 그 행사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행사 그 본인이 이제 그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여성분이 그 정통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본인이 왜 그 남궁현 씨와 같이 작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유추를 해보면은 남궁현 씨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그 정도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적시는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성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이거는 제 입장입니다만 제 해석에서는 그 누군지 알 수 있다라는 면에서의 그 요건은 명예훼손의 여건은 좀 충족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허위 사실이라고 이 남궁현 씨는 주장을 하지만 이것이 이제 허위 사실인지 아니면 사실인지에 따라서 그 판단에 따라서 그 판단이 달라질 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검찰 내지는 법원에서의 어떤 판단이 나오는지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배우 오달수 씨, 또 세종대 교수이자 배우인 김태훈 씨가 연이어 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본인들은 좀 호감의 연인으로서 호감의 정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좀 법적 이런 구멍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저 피해자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폭로한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좀 수모스럽고 모욕스러울 것 같은데 이 오달수 씨나 김태훈 씨나 이 뭐 교수죠 김태훈 씨는 이런 거는 아마 오달수 씨는 다른 거보다도 지금 찍었고 촬영했고 이후에 이제 지금 상영 예정인 그 영화가 4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만일 이제 그 정말 성폭행 전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랬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이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달수 씨나 김태훈 씨나 다들 지금 이 미투와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다 그 형사 처벌 이외에 민사적으로 배상을 해야 될 부분도 변호사의 조력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나온 사과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민사까지 고려한 사과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명지 전문대 연극 영상학과로 가겠습니다. 여기 교수인 배우 최용민 씨가 논란과 관련해서 교수 측에 사퇴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런데 이 학교의 연극영상학과 남자 교수진 전원이 성추문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이미 사표를 제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윤택 씨의 연희당 거리패들이 그 뭐 집단 생활을 하면서 네. 도저히 그 무슨 유사 종교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좀 기이하고 괴이한 느낌을 줬었죠. 근데 이게 지금 명지전문대 연극 영상학과도 교수들 여교수들을 제외한 남자 교수들이 다들 이렇게 그 성추행이 있었다는 거는 네. 이거는 분명히 학교 그리고 학과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뭐 교육부에서 이 관리 감독 책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일이 알려졌을 때 학교에서 어떻게 조치했느냐에 따라서 좀 그 주무부처가 관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 서울시 옛 선거 캠프에서 지금 성추행 논란이 일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2014년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죠. 그때 박원순 후보 캠프에서 여성 두 분이 그 선거를 도와줬던 자원봉사자 두 분이 그 제법 좀 그 캠프에서 총괄적으로 일을 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항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가 나중에 다른 남자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서 이제 그나마 사과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 지금 그 피해를 봤다고 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그 박원순 그 당시 후보의 대리인으로서 어느 변호사가 재발 방지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와 관련된 백서를 내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4년이 지났지만 어떤 그 피드백도 못 받았다라는 게 이 지금 피해 여성의 주장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원순 시장 측은 그 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의 대리인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박원순 시장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진상 규명을 위해서 조사단을 이제 꾸려서 이를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시장이 되기 전에 후보 캠프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리면 이거는 세금으로 꾸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별개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서울시가 나서서 이 일을 그 진상조사단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는 우선 그건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걸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그 박원순 시장 서울시에서 발빠르게 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거는 뭐 그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세금으로 할 일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아무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뭐 끊이지 않는 지적 사항입니다만 이런 얘기를 이제 보도를 하는 경우에 워낙에 상황을 묘사하거나 이제 언론들이 뭐 예를 들면 이제 인터넷 언론의 경우에는 뭐 클릭수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제목도 선정적으로 뽑는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내지는 그런 선정적 묘사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은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그 이윤택 씨의 그 경우에 그 처음 폭로자들의 경우에 뭐 그 너무 전화가 많이 와서 기자들로부터 너무 전화가 많이 와서 좀 너무 힘들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가해자보다 외려 피해자들에 대한 그 관심이 더 높고 그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이윤택 씨의 경우에는 너무 엽기적이었기 때문에 더 좀 그런 선정적으로 보도가 된 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폭법에서 이제 그 명시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보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언론에서 먼저 나서서 이런 그 의무들을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성추행, 성폭력 문제가 이번에만 일어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지난 2016년에도 유명 시인이나 소설가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받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만큼의 파급력은 아니었단 말이죠. 이렇게 파급이 커질 수 있었던 배경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서지현 검사의 공로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또 검사도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만 10년 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 좀 많은 그 여성들에게 용기를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미투 운동이 하나의 그 이제 사회 운동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또 이 단발성으로 벌어지던 것보다는 훨씬 휘발력이 있고 더 크게 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이수희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